안녕하세요. 원예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3장 확률과 확률 분포 세 번째 강의로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통계학에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확률 변수란 건 무언가 통계학에서 항상 나오는 용어입니다. 표본 공간의 표본점들을 실수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 이와 같습니다. 표본 공간에 있는 표본점들을 실수 공간으로 실수로 바꾸어주는 함수 역할을 하는 것이 확률 변수다. 그런데 함수 역할보다는 변수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자, 동전을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이 HT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라고 정의를 하면 H라는 표본점에 대해서는 1의 값이 되고 앞면의 수니까 1, T에 대한 표본 공간의 표본점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 내의 값들을 실수로 1, 0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확률 변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질 경우에 표본 공간은 HH, HT, TH, TT 이렇게 되죠. H는 앞면, T는 뒷면입니다. X를 역시 앞면의 수라고 정의를 하면 앞면의 수라고 하자. 그러면 X는 0. 언제? TT일 때 0. HT이거나 TH일 때 앞면이 한 번이니까 X는 1. 그리고 HH는 X값이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X, HH에 대한 X값은 2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265만 명 청년들이 있어요.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본인의 장래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표본 공간은 매우 부정적. 일단 설문 문항을 매우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이렇게 네 가지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이 이제 이 네 가지로 되는 거고, 이 표본 공간 내에 265만 명의 값들이 존재를 하는데 X를 매우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을 1값을 주고 부정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을 2값을 주고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3의 값을 주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그런 사람은 4의 값을 주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의 값들로 우리가 이제 표본 값들을 얻게 되는 거죠. 실제로요. 자, 이러면 X라는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걸 fx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요. fx는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fx라고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보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를 가지고 또 한번 볼까요? 동전을 한 번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ht가 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를 앞면의 수라고 하면 앞면일 경우에는 x값이 1이고 뒷면일 경우에는 x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표본 공간 위에 확률이 존재를 합니다. 0.5. t에 대한 확률은 0.5.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x라고 앞면의 수를 x라고 표현했을 때 x에 대한 확률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값이 1일 때, 앞면일 때죠. 마찬가지로 0.5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0일 때, x가 0일 때 당연히 0.5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바꾸어 가겠습니다. 확률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되는 확률을 확률 변수로 바꿨을 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로 이제 바꾸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그래프로 나타내면 x값이 0일 때 0.5, x값이 1일 때 0.5. x값이 여기 0이 여기 아니냐 뭐 여기다가 표시를 해도 되는데요. 이 축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표시를 해본 겁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질 경우
표본 공간은 HH, HT, TH, TT 이렇게 4개가 일어나는데 X를 안면의 수라고 하면 확률 변수 값은 0, 1, 2가 된다. 바로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고요. 여기에 존재하는 확률, HH에 대한 확률 우리 알죠? 뭡니까? 0.25, 4분의 1. 예, 요거에 대한 확률도 4분의 1, 4분의 1, 요거에 대한 확률도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X를 이렇게 안면의 수라고 정의했을 때 X에 대한 확률도 존재를 하는데 X가 0일 때 얼마입니까? 0.25, 4분의 1. X가 1일 때 0.5, X가 2일 때 0.25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X가 0일 때 0.25, 1일 때 0일 때 1일 때 0.5, 2배니까 2일 때 0.25. 요거의 높이는 0.25. 요 높이는 0.5가 되는 이런 fxx의 분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간단한 예지만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우리 배웠죠. 표본 공간 위에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표본 공간의 표본점들에 대해서 또는 어떤 부분 집합에 대해서 확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그러고 확률의 어떤 규정,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표본 공간이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정의될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라는 것이 정의돼서 어떤 실수값으로 표본 공간의 표본점들 값들을 실수값으로 바꿔준대요. X가. 그걸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모집단을 X라고 표현을 하고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존재한다는 거죠. 표본 공간의 확률이라는 것이 정의되듯이 모집단 위에 fx 확률 분포가 정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표본 공간은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개예요. 앞면에 대한 확률 0.5, 뒷면에 대한 확률 0.5. 그렇죠? 그런데 x를 앞면의 수라고 하면 모집단이 0과 1의 값을 갖는 게 되는 거고 0일 때 확률. 그러니까 뭐죠? 뒷면일 확률이죠. 이놈하고 똑같은 값이야. 0.5. x가 1일 때 F1은 마찬가지로 0.5. 이거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 위에 있는 확률이 이제 모집단 위에 X에 대한 확률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확률은 표본 공간 위에 정의된다. 그렇죠? 표본 공간 이렇게 확률이 존재를 해요. 표본 공간은 뭘로? 확률 변수로서 모집단이 된다. 모집단의 값들이 된다. 라는 이야기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fx가 확률 분포가 확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아랫부분은 이 부분은 통계학에서 본격적으로 통계학 이론이 전개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물론 확률이라는 거에 기초를 두지만 이제 더 이상 확률을 구하는 여러분들 아주 어려워했던 무슨 복잡한 경우의 확률, 특히 남녀가 뭐 4명씩 남녀가 있는데 원둘레에 둘러앉는데 뭐 특정한 남자와 특정한 여자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 이런 복잡한 확률 이야기는 통계학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률 구할 때 문제를 어렵게 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확률 그러면 골치 아파지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확률과 그 확률 분포 fx 이 관계가 일치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모집단 x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요.
객관식 문제가 10개가 있는데 200명 전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200명 전체 학생들의 점수 객관식 문제 10개에 대한 200명 학생들의 점수 그러면 표본 공간은 200명이 있고요. 표본 공간은 200명이 각자 0, 1, 2 해서 10까지의 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쭉 그 200명께 있어요. 그래서 몇 점을 맞췄느냐? 5개 맞췄어. 6개 맞췄어. 10개 맞췄어. 이런 사람들의 학생들의 수를 세보니까 10명, 28명, 24명 해서 전체 200명이죠. 전체 200명이에요. 그런데 모집단 그래가지고 정답의 수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정답의 수 X는 5 똑같죠. 6, 7 해서 10까지 이쪽에 얻어진 이거 전부 다 모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확률 X가 X라는 변수가 스몰 x 값을 가질 때 확률을 표시한 거고 이게 바로 fx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0.05 여기 200명이니까 이거 뭐 0.05인 거 금방 아시겠죠? 24명이니까 200으로 나눠서 0.12 이것들이 이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확률들이 된다라는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확률 분포의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지는 않고요. 비교적 예쁜 것들만 들었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빠진 좌우 대칭인 그런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봉우리가 2개인 그런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왜곡된, 뭡니까? 어느 쪽으로? skewed to the right. 그래서 스큐네스 값이 외도가 플러스 값을 갖는 그런 형태의 분포입니다. 1100 가운데 값이 1100이라고 그랬는데 C에서 1100은 어떤 값인가? 요거 50%. 요거 50%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중위수죠? 1100이 중위수야. 예. 자, 평균이 있다고 그럴 때 평균 값은 어디에 위치하겠습니까? 평균 값은 큰 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쯤 위치합니다. 예. 그렇죠? 이건 뭐 전에 배웠던 것에 복습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확률 분포를 알아보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에요. 그래서 x는 눈금이라고 그러면 x가 갖는 값도 1, 2, 3, 4, 5, 6이야. 그렇죠?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에 1, 2, 3, 4, 5, 6에 대해서 얼마? 높이가 6분의 1인 전부 6분의 1인 높이를 갖는 fx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을 x라고 할 때 x는 0에서 전혀 기다리지 않고 120초까지 라고 하자. 그러면 x는 0초에서 120초까지. 뭐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그래서 똑같아. 예? 균등 분포라고 합니다. 균등하다 해서 유니폼하다. 그래서 이 높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120분의 1입니다. fx의 분포 형태는 이런 아주 간단한 소위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요겁니다. 요 선이요. 요 선이 확률 분포가 됩니다. 기타 포화송 분포라는 게 있고 기하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정규 분포가 있습니다. 베르누이 분포라는 것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무척 중요합니다. 통계학은 정규 분포로 이루어졌다. 베이스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분포로 카이 제곱 분포. 카이는 x를 좀 키 크게 만들어서 제곱. 이게 카이입니다. 카이. 카이 제곱 분포, t 분포, f 분포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통계학에서 별도로 따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확률 변수를 모집단이라고 보자 말 됐죠? 확률 변수를
모집단이다. X는 확률 변수 X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우선 나누어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X가 확률 변수가 셀 수 있는 값들을 가질 때 카운트할 수 있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뭐 이런 것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들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값들을 X가 갖는 경우에 이산형이라고 부르고, 그 이외의 경우는 전부 연속형이라고 부른다. 이산형으로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좀 설명하겠습니다. 주사위의 눈곱. 1, 2, 3, 4, 5, 6, 6개의 눈곱만 가능하죠? 예, 이 이산형입니다. 그렇죠? 이산형이야. 5점 척도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그래서 1, 2, 3, 4, 5를 줬을 때 사람들이 체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뭡니까? 이산형이죠. 5개 중에 한 값까지니까. 일단 이산형입니다. 빨간색으로 설명한 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100개 문항의 객관식 시험 점수. 그러면 빵 0개, 1개, 2개, 100개 전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1개, 100개까지 101개의 값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산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라든지 통계학을 조금 더 하시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튼 객관식 시험 점수 0에서부터 100까지 101개의 값을 가지니까 이산형으로 보자 할 수 있습니다. 논술 시험의 만점이 10점 만점으로 논술 시험을 채점했을 때 시험 성적, 이거 어떻게 됩니까? 0점? 이것도 1점? 2점? 10점? 만점? 이렇게 11개의 값이 셀 수 있으니까 값으로 자료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산형이다. 이산형으로 보려면 볼 수 있지만 연속형입니다. 여기에 만약 채점자가 1.5, 0.5 이런 값들도 2.5 뭐 이런 값들로 소수점 아래 한 자리로 점수를 매길 때 조금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2.815 이렇게 소수점 아래 세 자리로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연속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정수값을 갖는 자료들은 이산형이지만 자료의 수가 많을 경우 연속형으로 취급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런 주관식 시험 문제의 점수 같은 거는 연속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통계학을 배워가면서 또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채점을 하는데 2.81로도 그렇지만요, 3.12541 이렇게 채점을 했다면 이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채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또라이과에 속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소수점 아래 한 자리, 기껏해야 두 자리까지 채점을 하죠. 그런데 그 소수점 아래 한 자리나 두 자리까지 채점을 한다 할지라도 카운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형으로 보는 게 주관식 문제라면 타당하다. 차의 속도, 온도 이런 것들은 전부 연속형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에 따라서 다음 그 확률 분포에 대한 규정이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한 거고요. 확률 변수 X는 어떤 확률 분포 fx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x의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fx는 확률 분포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이라는 거는 확률을 규정할 때, 정의할 때의 그 조건과 똑같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x나 어떤 x나 마찬가지 말이고요. 임의의 x나 어떤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fx 값이요. 이산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표본 공간,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값이 1이다, 확률값이 1이다와 같은 개념이에요. x가 셀 수 있는 것이니까 서메이션을 했고, 이쪽에 연속형 경우에는
인테그랄 적분부호를 붙였습니다. 적분부호는 뭐 이제 오늘 잠깐 보고요. 여러분들이 뭐 보실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x에 대해서 전부 합하면 1.0이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확률을 정리했을 때 이 이야기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연속형 잠깐 보죠. fx에 대해서 서메이션이라 인테그럴을 해서 적분을 한다는 얘기인데 dx를 붙이죠. 그러면 1.0이 된다. 그러니까 면적이 1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적분이라는 거는 면적을 잘게 쓸어서 이렇게 잘게 쓸어서 그 잘게 쓴 면적의 합을 구하는 게 적분입니다. 그래서 요 폭을, 요 면적을 구하는데 요 폭을 델타 x라고 해서 델타 x가 0으로 접근하면서 리밋이 무슨 무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분의 정의에 나오는데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속형 변수에 적분이 나오면 그냥 요 개념만 만족하죠. 다른 거는 보지 않고 넘어올 겁니다. 우리 과정에 이제 적분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나 연속형 확률 분포의 예를 간단히 한번 들어보죠. x가 0부터 6까지야. x가 0부터 6까지 값을 갖는데 18분의 x라는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면적이 1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보면 요게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6을 대입하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6 곱하기 3분의 1 나누기 2가 요 삼각형의 면적이고 그 면적이 1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더 이상 적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료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명목 자료, 순위 자료, 구간 자료, 비율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왜 구분을 해 놓느냐 하면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얻어야 되나, 자료는 어떤 자료가 되어야 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자료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명목 자료는 성별, 직업, 어떤 지역, 의식 수준, 무슨 정치 의식 수준, 진보, 중도, 보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을 명목 자료라고 하는데 어떤 값이 숫자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직업을 나타내기 위한 값이지 그게 뭐 더하기 빼기 할 수 없는 그런 값이라는 거예요. 순위 자료는 순위가 있는 품질 등급, 상중하 뭐 이렇게 있겠죠. 학점 뭐 A, B, C, D, F 있겠죠. 선호순위, 누구를 어떤 것을 좋아하는 순서, 소득, 상중하. 그러면 이 순위 자료죠. 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한번 볼 겁니다. 구간 자료, 각종 지수, 온도, 설문지 항목. 여기 또 소득 수준 또 나왔어요. 이제 구간으로 주어질 경우에, 구간으로 200만 원까지, 200에서 400까지, 400에서 700까지, 700에서 1500까지, 1200까지. 뭐 이렇게 구간으로 주어졌을 때 그 소득 수준이 구간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0부터. 비율 자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숫자, 값으로 측정 값들 간의 연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이런 게 가능한 그런 자료들을 비율 자료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실수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실수를 구간 자료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득 수준에서 소득을 주관식으로 적으시오. 그러면 그건 뭐 구체적으로 256만 원 이렇게 적었으면 370만 원 적었으면 그 값이 전부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산이 가능한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 자료를 이렇게 적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율 자료가 되는 거다. 그러면 비율 자료를 알면 구간 자료를 만들 수가 있고 구간 자료를 알면 또 뭐요? 명목 자료로, 순위 자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의 질이, 자료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을 상중하로만 얻었으면 이 사람의 소득이 진짜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인지를 몰라. 그러나 이쪽에서 비율 자료에서부터 일이 내려갈 수는 있지만 순위 자료에서부터 비율 자료로 얼마 전환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나요? 자, 앞에서 봤던 그 원자료 82개 있죠? 16이 가장 작고 33이 가장 큰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자료입니다. 그걸 가지고 도수분포표를 만들었고 상대 도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에 도수분포 도에서 도수분포도를 얻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15에서 18까지 8.5%. 여긴 퍼센트로, 백분비로 표현을 했나요? 근데 이거를 0.085라고 표시를 해도 되죠. 0.134로 표시를 해도 되고, 0.28. 이렇게 소수점 자리로 0.098 소수점 자리로 표시를 하면, 요 막대기의 합이 1.0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이 자료를 이산형으로 봤을 때 있고, 이거를 연속형으로 봤을 때, 연속형은 뭐예요? 면적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머리를 써서 약간 생각을 해서 이렇게 높이를 바꿔놨습니다. 높이를 바꿔놨을 때 요 빗금친 음영된 면적의 합은 면적이 1.0이 되는 그래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산형으로 봤을 때 합이 1이 돼야 되고 연속형으로 봤을 때는 면적이 1이 돼야 된다. 뭐가? 확률 분포가. 그런 이야기의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